예, 제주 올레길 7일차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 지역에서 6번 안에 있는 그 청색 지점 쪽으로 갔다가 다시 5번으로 나와서 다시 6번 쪽으로 와서 7번 쪽으로 오는 게 조금 약간 복잡하죠. 그렇죠? 6번에서 청색점 쪽으로 갔다가 5번에서 6번으로 왔다 7번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일정인데요. 다음 지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가운데 이제 7번이 이제 오졸이라고 어제 저기에서 민박을 하고 아침에 이제 저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고 저는 저기에서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여기 빨간 점이 있는 데가 그 지금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시흥초교라 그러는데 시흥초등학교인데 여기서부터 1코스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빨간 길을 따라 가지고 다시 이제 종달 해변 쪽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성산 일출봉 앞을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빨간 불이 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광치기 해변이라 그러는데 여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이제 1코스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코스를 끝나고 바로 또 다시 요 지도를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저기 1번이 1코스에 있는 이제 두산봉이라 그런 오름이고, 다시 이제 2번이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이제 광치기 해변, 그리고 3번이 오늘 야영을 하게 된 그 혼인지라 그런 곳이고, 이제 4번이 이제 온평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2코스 종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코스를 다 걷고 2코스도 약 한 3분의 2 정도를 걸었으니 오늘 좀 많이 걸었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고 나니까 제 혼자 걸으니까 좀 많이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왼쪽으로 봐주시죠. 이제 왼쪽으로 보면 5번이 비자림이라 그런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그 월랑봉이라 그러는데 다랑시 오름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그 밑지름이 약 한 1km, 오름 둘레가 한 3.4km 정도 되는 큰 오름이거든요. 제가 올레길을 다 걷고 나서 다시 이제 오름 여행을, 즉 오름만 찾아다니는 여행을 한 10일 정도 했는데 뭐 그때 한번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7번이 이제 용눈의 오름인데요. 마치 용이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이라 그러는데 이제 9일 차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 갤러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년간 이 제주도의 사진을 찍던 김영갑 씨가 저 용눈의 오름을 특히 자주 갔다 그런 곳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이게 이제 1코스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약 한 200m 좀 떨어져 있는 시흥초등학교입니다. 그 시흥초등학교에서부터 올레길 1코스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시흥초등학교 정문은 아니고요. 정문에서 약 한 200m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1코스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예, 좀 말 얼굴 모양으로 가면 이제 가겠죠, 이제. 예. 그럼 이게 이제 1코스를 가보면은 이렇게 아주 한적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중산간지대라 그러는데, 이렇게 밭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갔는데 굉장히 좀 싱그럽죠. 이 길을 위에서 보면은 저 가운데 이렇게 줄이 쭉 꺼져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걷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때가 이제 11월 약 22일인데 글쎄 뭐 초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녹색 천지네요.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올레길 안내센터입니다. 어디 보면 올레길 본부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소망 쉼터라 그래놨네요. 위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리본도 많이 걸려 있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뭐 소원을 지은 것도 많이 걸려 있죠. 여기다가 이제 소원을 걸어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이 올레길을 무사히 걷기를 소원하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게. 두산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뭐 바닥에다 이렇게 매트를 깔아놔서 걷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 이제 다 올라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제 두산봉에 다 올라갔을 때 뭐 정상 가까운 곳의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두산봉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보더라도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예, 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성산 일출봉이고, 앞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 이거 보니까 원래 한반도 언덕 그랬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처럼 돼 있는 그 요게 돼 있죠. 이제 아무것도 안 심었을 때 검은 흙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게 채수가 씹혀 있으니까 녹색의 한반도 지도가 됐네요. 예. 가보면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 오름들, 다르게 말하면 기생화산, 작은 이게 봉우리들은 이렇게 사유지가로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소똥을 좀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는 소를 키우는 방목장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못 빠져나오죠. 저도 배낭이 너무 커서 여기 들어갈 때 배낭을 이렇게 벗어서 넘겨놓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봉을 내려와서 이제 다음에 알오름이라 그런 그 다음에 있는 오름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제주도의 이게 또 속살이죠. 그렇죠. 시커먼 흙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한 그런 흔적 같았어요. 저는 그냥 조상을 여기다 묻어놔도 좋지 않겠느냐, 조상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속살 금원흙입니다. 이게 이제 두산봉 앞에는 알오름이라 그런 건데, 알처럼 생겼다 그런 거죠. 오른쪽에 보면 울창한 그 나무 같은 게 좀 이쪽에 있죠. 이제 요 밑에가 무덤이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나무를 거기 에워싸고 앞에 있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조경을 했는데, 참 여기에 있으면은 후손들을 계속 굽어 보면서 음덕을 내려 보낼 수도 있고, 또 조상들이 밑에서 수시로 알오름을 오라보면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묘를 잘 썼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오름 정상에 있는 묘입니다. 알오름 정상에서 저 밑을 내다본 모습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배낭을 놓고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배낭 뒤에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이네요. 또 알오름을 또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동백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전통 동백은 아니고 이제 꽃동목이라 그런 거죠. 함께 걷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분이 그때 막 퇴직을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랑 길을 걸으면서 사회 적응에 대한,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섭섭했던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카페에서 저한테 뭐 상담놀 대신해서 커피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돌아서 종달해변 쪽을 돌아서 성산 일출봉 앞까지 온 거죠. 그 앞에 이제 이런 포구도 하나 있었고요. 성산 일출봉에서 이제 강치리 해변 쪽으로 가는 쪽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좀 다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해서 비가 올 듯 하죠. 예, 곧 이제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가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성산 일출봉에 있는 그 앞에서 말이 뭐 풀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서 뜯어먹고 있네요, 뭔가를. 이게 4.3 유적지죠. 이제 터진 목 그랬는데, 앞으로 한번 가보죠. 이게 여기 읽어보면은 4.3 유적지, 성산 일출봉이 불쑥 솟아올라 제주 최고의 적연을 자라나는 이곳 터진목은 4.3 당시 성산면 주민들이 끌려 학살당한 한간 눈물의 땅이다. 성산이는 4.3 당시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죽음과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서청 특별중대의 존재는 성산면 지역 주민들에겐 악몽이었다.
그곳에 한번 잡혀가면 살아오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성산 초등학교 건물에 주둔하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붙잡아 온 주민들은 수감하고 치조하는 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담장 너머에 있던 감자 창고를 이용했다. 4.3의 비극이 강렬히 스쳐갔던 이곳 성산포에는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긴 문영순 성산포 경찰서장의 어려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6.25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예비 금속을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란 이유를 달아 죽음의 명령을 거부하여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살렸다. 성산 일출봉과 마주하는 이곳 아름다운 바닷가에 4.3 사건 당시 무고하게 죽어간 주민들과 제주 4.3 역사를 생각하자. 그런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6.25 전쟁이 터지자 이제 예비금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좌익 계통 또는 불온한 생각을 가졌다고 짐작되는 사람들 모아서 치조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제 학살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터진목이라 그런 곳인데요. 다른 말로는 여기 이제 강칙이라 그럽니다. 이제 배를 타고 사고가 나면은 그 시신이 이쪽으로 떠내려왔다. 성산 앞에 있는 물이 이제 휘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관을 치웠다. 그래서 강치기 해변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은 터진목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담 유적지 여기 보면은 뭐 성산읍 희생자 위령비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1코스가 끝나고 2코스가 시작되는 강치기 해변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말을 태워주는 데도 있죠.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을 타는 그런 곳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요 귤은 이제 모형이고요. 뒤에 있는 저 유채는 모형이 아닙니다. 요거 이제 입장료를 1,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 꽃을 한 달쯤 본다는데 뭐 1,000원을 주고 가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늘이 보니까 시커멓죠. 여기 가니까 이제 빗방울이 조금씩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이게 이제 대수산봉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여기 강치기 해변을 떠나서 대수산봉 가면은 뭐 거기 야영을 할 만한 데가 있지 않겠느냐. 부절이 올라가는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자는 있긴 하나 있었는데요, 지붕이 없고 거기에 바로 밑에가 공동묘지더라고요. 대수산봉 위에가. 대수산봉은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돈대 뭐 또 이런 데 같은 곳이었는데, 날씨는 어둑해지는데 그 공동묘지 위에 있는 지붕 없는 정자에서 도저히 야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막 뛰듯이 서둘러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수산봉이고요. 대수산봉은 조선시대에 뭐 수산진에 소송된 이중 원형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요, 뭐 뛰듯이 내려와서 이게 혼인지에 있는 그 정자인데요. 그 수산볼 내려와서 가운데서 정자가 있으면 야영을 하려고 했는데 야영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수산볼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니까 혼인지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정자가 하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혼인지로 들어와가지고, 혼인지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연못이잖아요. 혼인지는 이제 뭐 탐나국을 세웠다는 고향부 삼성의 신화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내일 현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어쨌든 밤 한 7시쯤 돼서 허겁지겁 여기 혼인지에 정자를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이 정자를 찾지 못하고 혼인지 안에 있는 그 연못을 따라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에 이 정자를 찾았는데요, 밤이 되니까 정자 위로 놓여 있는 그 나무 다리를 걸어가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여행을 할 때 그랬죠. 뭐 죽기밖에 다 하겠느냐. 그럼 더 이상 무서울 건 없었지만 그래도 좀 무서웠습니다. 혼인지 안에 있는 이 정자에서 야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약간 흐리게 보이죠.
이때 비가 왔고, 특히 이제 새벽 한 2시쯤 돼 일어나니까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4시쯤 돼서 일어나니까 또 달이 휘엄정 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혼인제 앞 이 잔디밭을 또 산책도 하는 그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혼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다음 편 8일차 이야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사람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 혼자서 늦은 시간까지 뭐 걷고 싶은 데까지 마음껏 걸어본 그런 하루였습니다. 집사람이 없으니까 좀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건 좋은데 또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 외롭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 7일차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